안녕하세요. 강현민님하고 린다님 들어오셨나요?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지금 이제 시청자 수가 조금 올라가기 전인데, 한 3분 정도 더 기다린 다음에 강의를 시작할게요. 강의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안녕히 계셨어요? 잘, 무탈하셨나요? 그리고 제가 올린 동영상 파일 다들 보시고 오셨나요? 오늘은 지난주처럼, 그 동영상 강의에 대해서 복습을 하고, 좀 요약하는 시간,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도현님 안녕하세요. 시청자 수가 8명이네요. 제가 앞으로 좀 참여를 독려하고 제때제때 이제 강의하는 거를 실시간으로 듣는 거를 좀 장려하기 위해서 뭐 이벤트를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소크라티브로 이제 출첵을 하잖아요. 소크라티브에 대한 답을 알려준다거나 힌트를 준다거나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학생들이 좀 긴장을 해가지고 듣지. 이거를 하다 보니까 뭐 장단점이 있는데, 제 시간에 이제 시작하는 게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좀 관심을 갖고, 이 긴장해서 바로바로 들어오면 조금 더 일찍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때 왔는지 또 이제 뭐 앞으로 오늘은 처음이니까 한번 시범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 오늘 주제가 자기 개념이잖아요. 자기 개념. 그래서 자기 개념의 셀프 컨셉이라고 하는데, 셀프 컨셉, 이게 바로 이제 오늘 소크라티브 질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개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 개념? 그래서 질문을 자기 개념 중에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제 이 수업을 듣다 보면 자기 개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에 대해서 이제 좀 볼 거고, 보시죠. 누구누구 들어왔는지. 많이 들어오셨네요. 린나님, 디온님, 최지선님, 유시은님, 예을님, 이서연님, 조현이님, 정지현님, 이지윤님, 솔락님, 박아영님, 김주윤님, 박경성님, 박지원님, 최혜수님, 조혜인님, 김자복님, 고은아님, 윤은수님, 오다현님, 정찬민님, 박상우님, 송수경님, 이가연님, 김자연님, 윤정현님, 김성빈님, 이시은님, 최혜연님, 강민성님, 김도영님, 임진주님, 김하연님, 매민님, 김민서님, 인예진님. 50명 들어왔는데, 60명 되면은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혹시 이 강의 또는 뭐 오늘 할 내용 시작하기 전에 뭐 수업과 관련된 거나 아니면 강의와 관련된 거 혹시 질문 있으세요? 제가 공지사항 때 그러니까 이 글에 공지를 올렸잖아요. 여러분들 출첵하는 거 한번 다 확인하셨을 텐데 아마 수정된 거 제가 다 올렸을 거고,
또 동영상도 올렸습니다. 동영상들 그런 거 요번 모줄 2장 모줄 1에서 4장 보는데 큰 어려움은 뭐 없으셨나요? 혹시 있으셨으면 좀 얘기해 주시고 뭐 그것과 관련된 질문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61명이 들어와서 강의를 일단 시작을 할게요. 오늘 지금 오신 분들은 이 소크라티브 그 마지막 대답, 네? 마지막 대답이 뭐냐면 이거 써놓으세요. 네. 마지막 질문은 뭐냐면 자기 개념 중에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인가? 이 정답은 없잖아요. 이게 각자 나는 누구인가 라고 이제 누군가 물어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그게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소크라티브에는 물론 오늘 시청한 소감, 강의에 대한 질문 있고 마지막 질문이 있을 텐데 제가 오늘은 뭐랄까 시범적으로 한번 시험 삼아 그냥 소크라티브의 오늘 시청 소감은 강의에 대한 질문은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이라고 쓸게요. 마지막 질문은 그러면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이제 질문이 뭐냐? 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 또는 자기 개념 뭔가 그걸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마지막 질문 이게 뭐지? 좀 늦게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좀 일찍 들어오신 분들 확인을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시범적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제 화면에는 시청자 수가 62명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제 이클에 이 지난번 강의에 링크를 올려가지고 올려서 이제 다시 보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 기억해 주시고 또 뭐가 있지? 또 하나는 이 강의를 실시간으로 듣는데 버퍼링이 좀 걸려가지고 좀 이제 방해가 된다, 집중하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버퍼링을 이렇게 기다리지 마시고 한 10초, 한 20초 정도 기다리시고 그러니까 이제 슬라이드를 가는 뭐 화살표를 약간 좀 뒤쪽으로 하시면 한 뭐 2, 30초 정도 늦게 들을 수 있지만 버퍼링은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뭐 아니면 1분 정도 해도 되고 그렇게 하면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소리 볼륨의 문제는 혹시 있으실까요? 소리가 너무 작다? 혹시 소리가 너무 작으면 지금 이제 제가 그걸 이제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크게 이제 뭐 어떤 학생들은 문제가 없다라고 하고 어떤 학생들은 소리가 좀 작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볼륨에 혹시 좀 볼륨에 어려움이 좀 있으시다, 잘 안 들린다 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한번 글을 좀 올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좀 크게 소리를 질러야 되나. 스피커로 들으려면 작은데 이어폰으로 하면 키울 수 있어 괜찮다고. 이어폰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PC로 들으면은 소리가 작은가? 마이크를 혹시 PC로 들으면 좀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좀 왔다 갔다 하나 보네요. 좋습니다. 지금 이제 시청하는 학생들이 68명. 그래서 마이크는 일단은 큰 어려움이 없는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그러면 이클에 올린 동영상 내용들에 대한 복습 겸 Q&A 질문하는 답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게요. 그러면 앞으로 한 30분 동안 강의를 하고 그런 다음에 질문을 받고 그런 다음에 이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요. 지금 마지막 질문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 자기 개념은 무엇인가 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 어디다 써놓으세요. 마지막 질문은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 또는 자기 개념은 무엇인가? 지금 막 들어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적어 놓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채팅창을 좀 닫고 그 채팅창을 닫고 그 강의 서머리를 지금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자기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기 개념. 그래서 자기 개념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내용이고 좀 작게 조절을 좀 해볼게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그래서 자기 개념의 어떤 정의, 자기 개념의 속성, 그리고 이 자기 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리고 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이 자기 또는 자신과 관련된 요인들을 살펴보는 그런 챕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1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의 목표는 자기 개념이 무엇이고 자기 개념을 형성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 그것과 더불어서 자존감, 자기 효능감, 자기 수용, 자기 복잡성, 자기 결정성 또는 자기 결정권을 이행하고 그걸 이해하고 이런 개념이 정신건강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 장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 개념, 첫 번째 모듈에서는요, 자기 개념과 자기 개념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자기 개념을 정의한 여러 가지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융이라는 학자는 프로이트의 제자이고요. 프로이트는 소위 말한 이고 또는 자아를 강조한 반면, 융이라는 학자는 자기에 대한 자기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의 에고는 상당히 무의식에 영향을 받는 반면 융의 자기는 되게 의식적인, 그리고 자기가 비로소 통합된 자기가 되려면 이러한 통일감, 조화감, 전체감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발달하는 것이 인간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로저스는 인본주의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은 융으로부터 한 발 더 나아가서 사람은 자기 실현을 하려고 하는 목적을 타고났다. 자기 실현이라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발휘하고 그 성장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자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조건적인 존중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한 학자입니다. 반면 에릭슨 같은 경우에는 생리적 발달 수준과 그 연령에 따라서 사람이 어떤 갈등의 장을 겪게 되는데 그 갈등의 장을 잘 넘어서고 잘 극복하면 통합된 생활 또 인생을 살게 되고 특히 청소년기와 청년기에서는 특히 자아정체감이 그걸 자아정체감을 발달해야 되는데 그것이 위협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 때는 사실 내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알고 또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잘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코호트 같은 경우에는 코호트는 사실 자신 또는 자기 심리학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한 거는 사람들로부터 특히 부모로부터 사랑과 또 애정, 특히 가장 중요한 거 공감을 잘 받아야지 잘 성장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어렸을 때는 상당히 자기애적인 그런 욕구를 갖고 태어났는데 커가면서 이 욕구가 좌절이 됩니다.
예, 그런 좌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부모의 공감이고, 사실 공감과 격려, 칭찬이 같이 일어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칭찬을 통해서 사람이 도전의식을 갖고 내가 잘할 수 있다라는 야망과 그런 욕심, 그런 것들을 갖게 되는데, 사실 이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실패도 하고 또 실망도 하고 그런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데, 부모가 공감을 해주면서 다시 회복을 하고 더 성장하는 사람으로 나아간다라는 관점이 코호트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자기 개념을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사실 자기 개념이라는 것은 앞으로도 더 많이 연구돼야 되는 그런 그리고 이제 학자들 간에 어떤 그 합의가 있기보다 다양한 관점이 있다라는 것, 그걸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학자들이 서로 자기 개념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은 첫 번째로는 자기 개념은 비교적 안정적이다라는 거죠. 어저께 나와 오늘의 나가 다르다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혼란스럽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일치된 모습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고 그런 동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도 나를 그런 일관된 사람으로 이해해주고 받아주길 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이나 과거 경험이 내가 지금 누구인가와 일치하도록, 그런 것들을 자기 경험이나 자기 기억까지 일치하도록 선택적으로 기억을 한다거나 심지어는 왜곡하기도 또는 재구성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개념은 긍정적으로 유지되려는 경향이 있어요.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좀 괜찮은 또는 쓸모있는 사람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이나 적어도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비교적 우울한 사람들이 그 자기 개념에 대해서 또는 긍정적인 자기 개념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 본인의 능력을 과신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그래도 나는 어느 정도 나에게 능력이 있고 나에게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갖는 것은 상당히 정신건강 측면에서도 유리하고 건강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긍정적인 자기 개념을 타고납니다. 세 번째는 자기 개념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관점이나 그 감정 그리고 행동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연히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런 것들이 당연히 내 행동, 나의 어떤 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개념이 안정된 상태로 유지되는 그런 동기가 있지만, 하지만 다른 측면은 인생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경험을 통해서, 중요한 사람을,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자기 개념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좋은 친구들인가, 그리고 좋은 롤모델이 있는가, 그것은 상당히 자기 개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고요. 아주 큰 어떤 배신을 경험한다거나 아니면은 외상, 큰 상처를 경험하게 되면 일시적으로나마 자기 개념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자기 개념의 속성이고요. 요약은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모듈은 자기 개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겁니다. 자기 개념은 이제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개념이 지속적으로 조금씩 변화를 하고 성장을 하는데, 그것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무엇인지 잠깐 살펴보면, 첫 번째는 자신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는 내 행동을 보면서 스스로 추론하는 거죠. 그쵸?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아주 친한 친구, 뭐 이성 친구가 있는데 그냥 남사친, 여사친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가 갑자기 떠나야 된다, 가야 된다라고 이제 뭐 유학을 간다거나 또는 대학교를 이제 다른 데 붙어가지고 헤어져야 되는 경우, 이제 과거에 대해 생각을 해보잖아요. 내가 얘하고 되게 오랜 시간을 같이 보냈고, 있을 때마다 내가 되게 즐거웠고, 과제도 되게 같이 했고, 그리고 항상 뭐 같이 있다거나 같이 앉았고 그랬는데, 나는 이 친구를 그냥 친구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되게 보고 싶고, 되게 내가 이 친구를 되게 좋아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 친구를 얼마나 좋아했는지를 자신의 행동을 토대로 뭐 유추하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과 더불어서 이런 이제 인지 부조화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인지 부조화 이론은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태도에 따라서 행동한다라는 그런 이제 측면도 있지만 인지 부조화 이론에 따르면 그 사람의 태도가 행동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잠깐만요.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운동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학생이 이제 실습을 하게 돼서 운동을 하게 됐어요. 저 같은 경우 건강심리학이라는 수업을 하게 됐는데 학기 초에 무등산에 올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무등산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학생들이 이전에 무등산이나 뭐 특히 뭐 등산에 대해서 별로 뭐 좋게 생각하지 않았던 친구들이 되게 긍정적으로 태도가 바뀌어요. 되게 막 생각보다 되게 좋았고 다른 이제 아이들이나 다른 이제 어린 아이들이 그 무등산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걸 보면 내 스스로가 얼마나 이제 이런 운동과 멀었었던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서로 반성도 하고 이런 운동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태도가 바뀌거든요. 그런데 운동을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행동을 토대로 본인의 그 태도를 수정하기도 한다. 태도를 바꾸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자신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타인과 비교를 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이제 확인하는 거죠. 이 사실 타인과의 비교는 되게 한 초등학교 들어갈 때 1학년 때부터 잘 알게 돼요. 여실히. 그래서 누가 더 나보다 공부를 더 잘하는가, 누가 더 축구를 더 잘하는가, 누가 더 뭐 똑똑한가, 그런 추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누가 더 예쁜가, 그쵸? 누가 더 칭찬을 더 많이 받는가, 그런 것까지 이제 보면서 그러면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서 나는 어떤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절대적인 어떤 수치를 토대로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토대로 평가를 하는데, 이게 이제 성격 측면에서 자존감이 높은 친구들은 나보다 더 잘하는 친구하고 나를 비교하기보다 나보다 조금 더 못한 친구들을 스스로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긍정적인 자기 개념을 유지하는 반면, 부정적이거나 우울한 사람들은 다른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거나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나를 비교를 해가지고 스스로를 이제 깎아내린다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거나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타인의 피드백입니다. 타인의 피드백은 특히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 피드백이 어떤 피드백인가와 더불어서 피드백을 주는 사람이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가, 어떠한 자격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 피드백 효과가 매우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롤모델을 가져야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롤 모델이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면 그 긍정적인 피드백에 따라서 본인도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바뀌길 노력을 한 반면에 이 부정적인 피드백을 이제 그 자기가 그 좋아하는 사람 또는 이제 존경하는 사람들한테 받으면 그게 상처도 될 수 있지만 역으로 또 스스로를 개발할 수 있는 또 동기가 또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롤모델을 갖고 있는 것은 상당히 그 자기 개념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문화적 지침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는 이런 뭐 종교나 어떠한 본인이 소속된 집단, 그것에 따라서 정의가 또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종교인들은 단순히 내가 어떤 인간이다 그게 아니라 이 신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 또는 뭐 이 세상에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지침이나 그런 가르침에 따라서 스스로의 어떤 개념을 긍정적인 개념을 갖기도 하고요. 역으로 좀 부정적인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뭐 기독교인 경우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거기서 머물면 상당히 이제 죄의식을 갖고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도 덜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2장입니다. 2장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러면 3장부터는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와 관련된 요인들 자존감, 자기 효능감, 자기 수용, 자기 복잡성, 자기 안내, 자기 결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존감은 내 스스로가 나를 얼마만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가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하는 평가와 더불어서 타인으로부터 받는 이런 평가, 그것과 더불어서 누적된 성공 경험이 자존감 형성에 영향을 주는데요. 어떠한 연구자들은요, 높은 자존감은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성공의 총합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제에서의 성공뿐만이 아니라 대인관계의 성공, 그것도 자존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존감과 자신감, 제가 동영상에서는 자존감과 자신감을 구분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쵸? 자존감은 내 스스로가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느냐,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느냐이고, 자신감은 내 스스로가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지와 관련됐다고 제가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자신감도 높을 수 있어요. 다만 자기가 잘 하는 그런 영역 또는 과제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반면 그렇지 않는 영역, 해보지 않은 영역과 자기가 잘 못할 것 같은 것에 대한 자신감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별로 그걸 인정하는데 꺼리낌이 없습니다. 반대로 자신감만 높은 사람들, 제가 얘기했던 허세기가 높은 사람들은 자신감만 높고 많은 경우 자존감이 되게 낮은 경우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스스로의 어떤 가치에 대한 평가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평가, 긍정적인 평가를 토대로 이 자존감을 이제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허세기가 많은 사람들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자기가 못하는 것을 잘하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성취나 그런 그 성과에 대해서도 내가 뭐 저 사람의 어떤 뭐 경험, 저 사람처럼 돈이 많거나 뭐가 있었다면 나도 저 정도는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평가절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수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자기애적 성격 장애, 나르시스틱 퍼스널리티죠. 그런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자존감은 매우 낮은데 자신감만 충만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그 정신승리 상당히 중요해요. 정신승리가 누구에게 가장 중요하냐?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에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감도 높지만 어떤 경우에는 너무 현실적으로 또 자기 스스로를 뭐랄까 깎아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좀 정신적으로 무장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자존감과 관련된 이런 긍정적인 선순환고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반면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그것에 따라서 적절한 열정과 노력을 보이고, 그러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자존감이 고조되는 그런 선순환을 경험하는 반면, 자존감이 결여된 사람들은 부정적인 결과를 기대를 해요. 하지만 스스로가 이런 부정적인 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잘할 수 있어라는, 어떻게 보면 너무 부풀려진 또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목표 설정을 해서 스스로에게 되게 큰 스트레스를 부여함으로써 불안감이 높아지죠. 왜 그러냐면 내가 이룰 수 없는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그 기한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떻게 되죠? 더 다급해지면서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나는 요번에도 실패했네 라는 생각을 갖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결국에는 자포자기하고 노력을 포기하죠. 그러면 이전 실패 경험이 또다시 반복이 되고 자존감이 깎아내려지고, 그러면 다음 기회가 오면 어떻게 하느냐? 깎여진 자존감을 만회하기 위해서 되게 또 높은 말도 안 되는 높은 그런 목표를 설정을 해요. 그래야지 자기가 이 과거 실패 경험을 만회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데,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자기 수용입니다. 내가 실패했어. 그리고 실패한 것을 되돌아보면서 그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아파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 실수 또는 이 실패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선순환적으로, 그래, 앞으로 이렇게 잘 대처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가지면 잘 될 거야 라는 신념을 갖고 나아가면서 성공을 해야 되는데, 자기 수용을 많이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덮어두고 이번에는 내가 더 잘할 거야, 이번에는 해내고 말 거야 라는 말도 안 되는, 그거야말로 진짜 쓸데없는 정신승리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실패하더라도 또 다른 정신승리를 하는데, 어떤 경우냐? 그거는 뭐 큰 대수롭지 않은 일이야. 나는 뭐 다른 게 더 중요해라는 그런 합리화를 또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존감 깎일 대로 다 깎였죠. 스스로 비하하는 거 다 하죠. 스스로 뭐 자책하죠. 하지만 겉으로는 난 괜찮아 식으로 하는, 그것이야말로 이 허세를 보이는 또는 이제 자신감이 낮은 사람들이 보이는 그런 양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이제 자존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또는 다른 이제 요소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제한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자기 효능감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 효능감은 스스로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런 생각, 신념이고, 구체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떤 행동이 요구되는지 그걸 잘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잘 이행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던 또다시 이제 허세가 높은 사람들을 얘기를 하자면, 무작정 나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이 어떠한 대가가 어떤 희생이 필요하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이지 않아요. 다만 내가 이 책을 뭐 일주일 내로 읽어야 돼, 그리고 읽을 수 있어 라는 그런 그냥 무작정 하면 돼,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하지만 자기 효능감은요, 사실 어떤 과제가 주어졌을 때 계획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다가가면 성공할 수 있어 라는 감이 있고, 그것을 그대로 이행하는 그리고 그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성취를 일궈내는 사람들이 바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자기효능감 높은 사람들은요, 할 수 있는 도전적인 목표를 선호하여 달성할 수 없는 거의 불가능한, 그리고 내가 신적인 어떤 능력을 발휘해야만 이룰 수 있는 그런 목표보다는 힘들지만 할 수 있는 것, 그런 목표를 선호하고 수행을 또 열심히 하고 긍정적인 어떤 기대를 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수용이에요. 자기 수용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좋은 점, 안 좋은 점, 그것을 본인의 장점과 단점을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자기 수용이에요. 예, 있는 것은 자기가 잘하는 건 막 칭찬하고 못하는 것은 막 비하하고 자책하고, 그게 자기 수용이 아니라 나에게는 이런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다. 그래서 영어로는 at face value, 있는 그대로 표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능해야지 발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부족한 점이 이거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지 그 다음부터는 그 행동이나 그런 잘못된 것을 반복해서 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런데 자기 수용을 못하는 사람들은 덮어요. 예? 그리고 그 자기 수용을 못하는 사람들은 특히 이런 부족한 점에 대해서 나는 이런 점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나는 너무 안일하게 살 수밖에 없어. 특히 제가 이제 강의 때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스스로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 경우요. 이러한 그 부정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레이블링, 명명화는 이 자기의 행동을 수정하지 않는 그러한 행동에 대한 합리화로 이어질 수 있어요. 내가 이거 안 해. 왜? 나는 게으르니까. 나는 과제 나중에 할래. 왜? 나는 게으르니까. 이게 그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속으로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진짜 자기 수용을 하려면 예컨대 기대했던 것 또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못했던 것, 하지 못했던, 이뤄내지 못했던 일에 대해서 나는 열심히 일했지만, 열심히 노력했지만 어떻게 해요? 실패했구나.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쓰레기다. 그래서 나는 되게 모자란다. 그래서 나는 되게 하찮은 사람이다. 그거는 자기 비하고 그거를 싹 제외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있는 그대로 내가 부족하다, 그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난 노력했지만 합격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자기 비하, 자책하면 그것 때문에 스스로 힘들고 그것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돼요. 하지만 내가 그냥 이번에는 합격하지 못했다. 이번에는 원하는 점수를 받지 못했네.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다음 기회가 있을 때 어떻게 합격할 수 있을까? 그러면 다음에는 어떻게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을 고쳐서 이렇게 바뀌면 될 거야 라고 하고 결심을 잘 따라서 하면, 결심대로 하면 그게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기 수용은 긍정적인 자기 개념의 발달에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무조건적인 자기 수용입니다. 어떤 조건적인 자기 수용이 아니라 내가 합격을 해야만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무엇을 이뤄내야만 좋은 사람이다. 그건 조건적인 자기 수용이에요. 이 무조건적인 자기 수용은 있는 그대로 나에게는 실패 경험도 있지만 당연히 성공 경험도 있다. 내가 이번에 실패했다고 해서 스스로 비하시키고 앞으로 어떤 미래가 어둡고 희망이 없다라고, 그거는 자기 수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무조건적인 자기 수용, 나는 그럼에도 가치 있는 사람이고 그럼에도 성공 경험이 많고 앞으로 나에게 잠재력이 많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시간과 많은 에너지와 많은 기회가 앞으로 있을 거예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선용하면 됩니다. 네 번째는요. 지금 이제 시간이 좀 없어 빨리빨리 진행하니까 자기 복잡성, 자기 안내, 자기 결정성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자기 복잡성은 말 그대로 자기 개념이 얼마나 복잡한지, 단순한 게 아니라 복잡한지. 왜냐, 이제 다시 얘기하자면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예요. 이 자기 개념의 그 정의를 잠깐 보면 주체적인 나, 대상으로서의 나,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어떤 소유물, 그래서 I, me, myself 이것이 복합체인데 내가 주체자로서 어떠한 역할들을 갖고 있느냐, 그런 것들, 그리고 또 내가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내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어떤 기술, 경험, 배움, 그런 것들이 얼마나 나에게 다양한가. 그것이 바로 이제 자기 복잡성인데, 복잡성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부정적인 경험이 일어나면, 뭐, 특정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잖아요. 학교, 또는 가정, 또는 뭐 동아리, 또는 다른 어떤 관계. 그런데, 이 자기 복잡성이 많으면, 이제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이런 것이 이제 완충 효과를 갖게 됩니다. 완충 효과라는 것은 한 영역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른 영역에서 뭐 즐거움을 찾을 수 있잖아요. 이 자기 복잡성이 좀 단순한 분들이 어떤 분들일까요? 그냥 어떤 뭐 종교 단체나 그런 것 전혀 없으시고, 친구도 뭐 몇 안 되는 이제 가정주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과 대해서 empty nest syndrome이라고 하는 빈 둥지 신드롬, 증후군에 대해서 강의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기 안내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사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고 내가 중요시 여기는 가치관들은 무엇인지, 그것에 따라서 현실적 자기, 그리고 이상적 자기, 당위적 자기, 이 세 가지의 어떤 자기의 측면들이 있는데, 현실적 자기, 이상적 자기, 당위적 자기가 서로 일치하면 일치할수록 스스로가 되게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고요. 이게 서로 괴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되게 정서적인 안정감이 떨어지고 자괴감을 많이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또 뭐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일치할 수 있느냐? 너무 비정상적으로 이상적 자기 기준이나 당위적 자기 기준이 높으면 그것을 조금 현실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또 현실적 자기를 좀 더 발전시켜서 이상적 자기 그리고 당위적 자기와 좀 더 일치시키면 이러한 그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결정권, 자기 결정성. 자기 결정성은 쉽게 말하자면 내 스스로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타인의 어떤 또는 외부 영향에 따라서 내가 내 행동을 결정하는가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종류의 자기 조절 양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위에 이제 1, 2, 3은 부정적인 동기예요. 대부분 외적 동기 또는 무동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 4, 5, 6은 자율적 동기, 내가 스스로 좋아서 하는 것, 또 내 어떤 가치관과 이전의 나의 모습, 이상적인 나의 모습과 일치해서 행동하는 양식들을 이제 소위 말하는 자율적 동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되게 빨리 2장을 요약을 했는데, 이제 이 짧은 요약을 통해서 자기 개념의 형성 과정과 자기 개념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셨나요? 그리고 이런 그 6가지의 그 개념들이 어떻게 자존감 그리고 정신건강과 연결이 돼 있는지, 관련돼 있는지를 이해하셨나요? 만약에 이 요약된 강의를 통해서 좀 이해하기 힘들었다면 또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고 한번 내용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는 채팅창을 열어서 여러분들 질문을 좀 받고요. 그리고 소크라티브에
이 질문을 오늘 시청 소감, 강의에 대한 질문,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이라고 썼어요. 마지막 질문은 그래서 지금 이제 소크라티브를 방을 이제 좀 청소를 해가지고 소크라티브에 지금 들어오시면 이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시청 소감은 강의에 대한 질문은 마지막 질문은 자 강의 초반에 일찍부터 오신 분들은 이 마지막 질문이 뭔지 아실 거예요. 제가 강의 초반에 이거 적으세요 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오늘은 시범적으로 이렇게 출첵을 그리고 늦게 오지 않은 일찍 오신 분들을 이렇게 확인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시범적으로 한 거니까 오늘만큼은 이 마지막 질문이 뭔지를 알려드릴게요. 그쵸? 이 마지막 질문은 마지막 질문은 지금 되게 채팅창이 아니 여기 답변이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마지막 질문이 뭔지 확인하나 봐. 본인에게 중요한 자기 개념이 뭔지, 본인에게 중요한 역할은 뭔지. 이게 이제 답은 뭐 정답이 없잖아요. 본인에게 중요한 게 뭔지를 쓰는 거니까. 이 강의를 통해서 내가 내 스스로 누구인지를 좀 생각하는 그런 챕터가 됐으면 해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나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가? 나는 스스로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가? 나는 내 스스로를 잘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나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보는가? 그리고 또 나는 역할이 되게 많고 내 스스로 원하는 바를 이행해 나가는가? 그런 것들입니다. 특히 이제 자기결정과 관련돼서 보자면 자존감 수업은 다음 주에 복습하는 줄 알고 안 들었다고 하시는데 상관은 없어요. 네. 지금 강의는 사실 다음 주까지 올라가긴 했어요. 올라가 있죠. 그쵸. 그래서 오늘 이제 복습하려고 하는 것은 1, 2, 3장, 4장까지, 그러니까 모듈 4까지 다 이제 복습을 한 거예요, 미리. 그래서 1장의 모듈 1과 2, 1과 2는 이번 주, 그리고 3과 4는 이제 다음 주예요. 그래서 사실 자존감과 관련된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 부분을 가장 힘들어 하죠, 학생들이. 그래서 2주에 걸쳐서 이것을 얘기를 하는데, 네, 다음 주에 이어서 또 할 거예요. 이어서.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소크라티브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질문을 하거나 이제 얘기를 쓰는데 괜찮습니다. 그냥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이제 오늘 한 내용들은 그 2장 모듈 1, 2, 3, 4를 다 복습한 거 미리 뭐 3, 4 모듈은 예습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1과 2는 복습한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자존감과 관련된 질문 되게 많을 거예요.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할게요. 네. 혹시 이제 실시간으로 뭐 질문 있으실까요? 지금 이제 제가 되게 급하게 많이 설명을 했는데 다음 주에도 혹시 이제 이것 관련된 질문이나 또 잘 모르는 부분 여러분들이 있으시면 네, 당연히 또 이런 질문 Q&A 세션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소크라티브에 질문들이 좀 많은데 몇 가지 좀 나누고 얘기를 할게요. 예. 타인과의 비교해서 나보다 잘난 사람 또는 못난 사람을 나누는 상대적 기준 자체가 자기 개념을 형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할 수 있는가? 타인과의 비교해서 나보다 잘난 사람 또는 못난 사람을 나누는 상대적 기준. 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봤을 때 열등감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열등감 느껴요. 당연히 느낄 수 있어요. 나보다 잘하니까. 하지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것에 연연해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잠재력을 판단을 해서 그 사람, 잘하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서 나도 좀 더 노력하면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깔보지 않아요. 그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아시겠죠? 예. 이 강의에 대한 질문은 딱히 없지만,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도 타인에 의해서 하게 된 일이라도 가치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상한가요? 마지막 질문.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도 타인에 의해서 하게 된 일이라도 가치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상한가요? 많은 친구들이요, 부모님의 어떤 제안, 이건 하나의 예인데, 따라서 본인의 어떤 전공을 선택을 하고, 이제 그것도 나름의 선택이겠죠. 좋아하고 자기에 잘 맞는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거는 타인이 자기를 위해서 결정한 바를 내가 받아들여서 나의 가치관으로 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 많은 경우에는요, 그것보다는 타인이 결정을 해줬는데 나는 그것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냥 그 부모를 더 이제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왜냐하면 나한테는 달리 다른 욕구가 없고 나에게는 달리 어떤 다른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본인이 생각이 있고 본인이 원하는 것을 찾아서 탐색해서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여기 자존감 부분은 다음 주 강의라 미리 듣지 못했는데, 자존감 부분을 말씀하셔서 당황했지만, 네. 네, 자존감, 자신감, 자기 개념 다 관련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존감, 제가 이제 좀 앞서갔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이제 미리 듣고 복습하는, 이제 예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질문이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어떤 친구는 처음 유튜브 실시간 방송이 바로 뜨지 않아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방송을 한 1분 정도 늦게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한 5분 정도, 5분 전에 방송을 먼저 띄워놓을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와서 기다리고 대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은 그렇게 많지 않네요. 하지만 여러분들이요, 혹시 이 방송을 듣고 나서도 머릿속에 이제 떠오르는 질문이 있거나 그러면 저에게 쪽지나 뭐 메일을 보내주시면 다음 강의 때 그것을 이제 다룰게요. 또는 제가 여러분들 그 출첵 종이, 이제 출첵 확인하는 그 공지에 여러분들 질문에 대한 피드백도 드렸잖아요. 그거를 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오늘 수업이 너무 급하게 지나갔던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아마 그 네 모듈을 다 얘기를 하느라 좀 급하게 지나갔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평소보다는 말을 좀 빨리 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강의를 하거나 유튜브 방송을 하면 어떤 친구는 1.5배 하면 딱 좋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딱 이 수업을 1.5배씩으로 강의를 해서 좀 너무 빨리 갔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0.5배로 다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여러분들 피드백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소크라티브는 4시 5분까지 열어놓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크라티브는 계속 열려져 있으니까, 그리고 소크라티브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답변을 하면 어떤 창이 뜨는데 대기하라는 창이 뜨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진행을 하는 거는 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다 하면 뭐 다른 질문을 또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질문을 올리지 않기 때문에 이제 대기하는 창이 이제 올라가는데 그게 올라갔으면 입력이 다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걸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또 이제 출첵을 또 하니까 여러분들이 출첵에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뭐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하시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쪽지를 알려주시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버퍼링이 걸려서 교수님 말씀대로 하려고 했는데 뒤로 안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뒤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뭐 1분 전, 뭐 1분이나 2분 전으로 뭐 들어가서 들어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버퍼링과 관련해서 한 번 더 얘기해 주시면 이게 케바케인 것 같아요. 방송에 따라서 잘 되는 때도 있고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은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버퍼링 안 걸릴 것 같은데 나중에는 좀 걸리는 것 같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네, 오늘 강의는 그럼 여기서 끝마치고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4시가 거의 다 됐는데 실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또 뵙고요. 그리고 공지사항 항상 확인해 주세요. 면대면 수업이 또 일주일 연기가 됐잖아요. 연장이 됐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게 진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서 그래도 열심히 잘 참석해 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 언제 만나면 언제든 이제 나중에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소크라티브는 4시 5분까지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기 바라요. 바이바이.